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생활과 돈 그리고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은 2군 8구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바뀝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중구와 동구 내륙은 하나로 합쳐져 제물포구가 되고 영종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구는 서구와 검당구로 분리됩니다. 즉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변화합니다. 참고로 검당구는 명칭을 청락으로 하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논의 중입니다. 아무래도 명칭이 주는 땅값에 메리트가 있어서겠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정 관할 예산 인프라 흐름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주소 민원 세금 생활 편의 그리고 부동산과 사업 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변화입니다. 주소와 관할이 바뀌는 분들이 생깁니다. 주민등록 등본, 각종 증명서, 세무, 차량, 복지, 보건소, 체육시설 등 이 모든 행정 창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민원이나 서류가 있다면 개편 직전 혼선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편 직전 몇 달은 행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중요한 신청 인허가나 지원금 민원은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과 계약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계약서 표기 관할구청 인허가 창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상가 운영, 건축 인허가 등은 관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이 바뀌면 처리 속도와 담당 부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은 미리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자영업과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돈과 직결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면 검색 지도 노출, 주소 인식 등이 흔들립니다. 이때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출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지도 플랫폼 사업장 주소 업데이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지도 모두 점검, 명함, 간판, 홈페이지 배달앱 사업자 정보 주소 수정, 계약서, 세금 계산서, 거래처 문서, 주소 템플릿 점검 등. 그리고 관할구청 바뀌는 업종은 담당 부서 확인. 개편 직후는 민원 폭주로 행정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허가 갱신 신고는 상반기 안에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투자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구역이 바뀌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돈은 이름이 아니라 예산, 개발, 교통, 일자리에서 움직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흐름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책 발표 기대감 형성, 조직과 예산 투입, 개발 인허가와 착공,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과 임대료가 움직입니다. 특히 신설구청 주변 행정중심지와 새롭게 이름이 정리된 지역, 초기 예산이 집중되는 구는 단기적인 관심과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지역도 많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상권이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일자리, 유동인구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조언입니다. 이번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혼선 속 기회입니다. 남들이 헷갈릴 때 준비된 사람은 시간을 벌고 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주소와 관할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둘째, 행정민원, 계약, 사업 정보를 미리 정리하기. 셋째, 기대감이 아니라 예산과 개발 흐름을 보는 시선 갖기. 도시는 계속 변화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극복해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영종도, 제물포, 송도 이 세 곳을 한 축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곳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인프라형 공항도시 영종도입니다. 핵심은 국제 자본, 물류, 관광, 카지노, 항공산업 등이 결합된 도시라는 겁니다. 인천공항의 확장은 항공 수요의 구조적 증가를 뜻하며 항공 물류 허브로서의 개발은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 됨을 뜻하고 복합 리조트 카지노는 외화 유입 구조의 형성을 뜻하며 영종구의 독립은 예산 집중과 행정 중심 형성을 뜻합니다. 여기에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 등의 교통 연결 이슈가 더해지면 사람들의 생활권이 바뀌고 생활권이 바뀌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종은 단기 반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큽니다. 공항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직주 근접이 좋은 곳부터 체감이 오고 그 외 지역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평가 회복형 도시 재물포입니다. 핵심은 낙후된 원도심이 행정통합과 재생사업을 통해 재평가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중구와 동구의 통합은 행정중심 재정비와 예산 재배치를 뜻하고 재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은 해양 관광상업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도시 축 형성을 의미합니다. 기존 원도심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상승 탄성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청 신설과 행정 중심지 형성은 단기적 관심과 자금 유입을 만들 수 있고 내항의 재생이 가시화되면 관광 동선과 상권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동선이 바뀌면 상권이 바뀌고 상권이 바뀌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물포는 초반에는 조용하다가 확정되는 순간 계단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재개발은 시간과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고 토양 정화나 사업성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포는 속도전이 아니라 인내와 정보 체크 싸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완성형 프리미엄 도시 송도입니다. 핵심은 이미 형성된 글로벌 산업 기반입니다. 송도는 국제 업무지구와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고소득 일자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소비력 유지로 이어집니다. 바이오 산업의 확장은 단순 공장 증가가 아니라 연구 인력과 전문직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주거 상업 오피스 수요를 동시에 받쳐줍니다. 송도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소득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급등보다는 하락 방어력이 강하고 장기 우상향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송도는 공격형 투자 철학이보다 자산 방어와 장기 보유형 도시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종은 확장, 재물포는 회복, 송도는 안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가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돈은 항상 네 가지에서 움직입니다. 교통이 실제로 연결되는가,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는가,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나는가, 사람의 동선이 실제로 바뀌는가. 이 네 가지가 움직이면 부동산이 움직이고 상권이 움직이고 결국 자산이 움직입니다. 도시는 감정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구조로 오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대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은 지금 재편되는 중입니다. 행정이 바뀌고 생활권이 재정렬되고 돈의 흐름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종에서 기회를 찾을지, 재물포에서 레버리지를 노릴지, 송도에서 자산을 지킬지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 변화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